청취자 여러분, 요즘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신 60대 김님 사연도 봤는데요. 20대 때 진단받은 척추 분리증 때문에 계속 허리가 아프셨고 최근에 더 심해지셔서 걱정이 푸시다고요. 병원 치료도 큰 효과가 없으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이 허리 통증,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8월 16일 토요일 아침,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 활기찬 라디오 시작합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건강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 아침 여러분 컨디션은 좀 어떠신가요? 오늘도 저희 활기찬 라디오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시건대 건강보건학 박상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교수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허리 통증, 그러니까 요통으로 고생하십니다. 특히 김님처럼 특정 진단명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불안해하시는데요. 허리 통증의 주요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요통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아주 많은데요. 크게 보면 척추 자체의 문제, 그리고 그 주변 근육이나 인대의 문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척추 자체와 주변 근육, 인대 문제요? 네, 첫 번째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복부 비만이나 약한 복근입니다. 배가 나오면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죠. 그럼 척추에 부담이 가고요. 또 복근, 그러니까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고 부르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코어 근육이요? 이게 약해도 허리를 딱 받쳐주는 힘이 부족해져서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배 나온 거랑 복근 약한 거, 또 다른 원인은요? 그리고 잘못된 자세나 허리를 무리하게 사용했을 때 허리를 삐끗하는 염좌 같은 거요. 아니면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잘 때 자세가 안 좋아서 생기는 근육통. 이걸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아주 흔합니다. 자세 문제도 크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골다공증입니다. 뼈 자체가 약해지면 척추에 통증이 생기거나 정말 작은 충격에도 압박골절이 생기기 쉽거든요. 골다공증이요? 주로 연세 드신 여성분들 문제 아닌가요? 예전엔 주로 폐경기 여성에게 흔했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영양 부족이나 무리한 다이어트 같은 것 때문에 젊은 층이나 남성에게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40대, 50대 이상이시면 골밀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젊은 사람도 안심할 순 없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역시 노화, 퇴행성 변화를 들 수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거나 척추관 협착증, 또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원인이 다양하네요. 복부 비만, 약한 코어, 잘못된 자세, 골다공증, 노화까지. 근데 교수님, 저희가 정선근 교수님 자료 시리즈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아, 네네. 정 교수님께서는 그 병명 자치보다는 통증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시던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실 정선근 교수님께서 소개한 사례를 보면 지금 사연 주신 분과 비슷하게 60대 남성이 20대부터 척추 분리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실제 통증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니 분리증 그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반복적인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디스크 내부가 조금씩 찢어졌을 가능성, 이걸 더 크게 본다는 거죠. 아, 분리증이라는 구조적 문제보다 그로 인한 불안정함이 디스크를 손상시켰을 수 있다. 네. MRI상에서 디스크가 좀 튀어나와 보이긴 했지만 신경염증 소견은 뚜렷하지 않았던 거죠. 이럴 경우에는 분리증이라는 그 병명에 너무 집착해서 수술이나 시술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오히려 허리 디스크를 스스로 찢게 만드는 나쁜 자세나 동작, 예를 들면 허리를 자주 구부린다거나 비트는 동작 같은 거예요. 네네. 이런 걸 찾아서 피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일으키는 나의 행동이나 습관을 교정하는 게 먼저다. 그렇죠. 척추 위생, 그러니까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나쁜 동작을 피하면서 디스크가 자연적으로 좀 아물 시간을 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관점입니다. 와, 병명의 엄매인지 말고 왜 아픈지, 나의 어떤 습관이 통증을 만드는지 파악하는 게 핵심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교수님, 통증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척추 위생을 지키는 방법이요. 네, 뭐니 해도 바른 자세가 기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앉을 때부터 좀 알려주시죠. 앉을 때는요, 일단 허리를 펴고 등받이에 기대 앉는 게 좋습니다. 의자 깊숙이 앉아서 허리랑 엉덩이가 등받이에 딱 닿게요. 그리고 발받침대 같은 걸 사용해서 무릎을 엉덩이보다 살짝 높게 하면 허리에 부담이 덜 가고요.
운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한두 시간에 한 번은 잠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서 있을 때는요? 서 있을 때는 머리, 허리, 엉덩이가 가능하면 일직선이 되도록 의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굽 높은 신발은 아무래도 허리에 무리를 주니까 피하는 게 좋겠죠. 물건 들 때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이들 삐끗하시잖아요. 맞아요. 물건 들 때 정말 중요한데요. 절대로 허리를 푹 숙여서 들면 안 됩니다. 무릎을 굽혀서 몸을 낮추고 물건을 최대한 몸에 가깝게 붙여서 들어 올려야 해요. 다리 힘으로요. 아, 무릎을 굽히고 몸에 붙여서. 네. 그리고 이때 허리를 비틀면서 드는 동작, 이것도 아주 안 좋습니다. 피해야 하고요. 잠잘 때는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누울 때는 허리가 바닥에 좀 편안하게 밀착되도록 하는 게 좋은데요. 바로 누울 때는 무릎 밑에 낮은 베개를 받치거나 옆으로 누울 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높은 베개는 목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고요. 자세 말고 운동도 중요하겠죠. 아까 코어 근육 이야기도 하셨고요. 물론입니다. 복부와 허리 주변 근육, 즉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고요.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도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운동 부족은 근육과 뼈를 좀 굳게 만들어서 통증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다만 이건 좀 주의해야 하는데요. 통증이 심할 때는 운동 강도나 종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통증 심할 땐 함부로 운동하면 안 되겠군요. 네, 오히려 특정 운동이 디스크를 더 자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일단 나쁜 자세 피하는 척추 위생에 더 집중하고 운동은 통증이 좀 가라앉은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오늘 허리 통증에 대해서 정말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진단명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내 허리가 도대체 왜 아픈지, 그 근본적인 원인, 특히 생활 습관 속 잘못된 자세나 동작을 찾아서 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내가 앉거나 서거나 물건을 들 때 내 허리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 작은 변화, 작은 관심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활기찬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